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의 초선 청년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초선 의원들을 비롯한 이른바 젊은 피가 줄지어 출마하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 모아지고 있고요. 이런 초선 돌풍 일으키고 있는 분 중 한 분입니다. 당권 도전에 나선 김은혜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 젊은 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정치인은 시작하셨지만 정치 경력은 오래되셨지만 이제 나이는 뭐 71년생이시니까 김 의원이랑 비슷하시죠? 네. 저희가 70년대생이죠. 예. 제가 71년, 김웅 의원이 이제 70년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당에서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물리적인 나이는 바로 대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당에서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하면 50대, 60대 남성 그리고 법조인 출신 그런 분들의 주류에서 예. 저의 등장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40대에 갓 여성의 초선이 이런 당대표에 도전을 한다는 건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 의지할 만한 계보가 없다는 것은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이고 의지할 만한 계보가 없고 젊다. 네, 오히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선 관리가 될 수 있어서 냉철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저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페이스북에 네. SNS에 쓰신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짧게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파격적인 개혁과 품격 있는 변화일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희가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여론이 절반 넘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정권 교체의 주체가 과연 국민의힘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 안에 대권 주자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우리 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우려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죠. 예.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걸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파격적이고 변혁적인 리더십 그리고 리더십으로 지도부 교체가 필요하다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새 얼굴로의 전면 판가리 그런 게 아니면 또 그런 쇄신 의지가 없다면 국민들께 저희가 다가갈 수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련해서 네. 도로한국당이 문제다. 네. 영남은 죄가 없지만 도로한국당이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럼 과거의 한국당의 행태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어떤 국민분들이든 우리 당이 과거로 돌아가는 그리고 과거로 회귀하는 정당에 정권을 맡기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남당 같은 경우에도 영남이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영남이 우리 당에 있어서 원동력이 됐고 어려울 때 힘이 됐다는 부분을 부인하실 수 있는 분이 없을 거예요. 예. 오히려 이 지역으로 나누는 것은 우리 당을 과거로 몰아가고자 하는 저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 영남당이 아니고요. 도로 한국당. 우리가 기득권 안에 갇혀서 우리 스스로 서로가 자신의 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뒷전에 놓았던 그런 구태는 벗어 던져야 된다는 취지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날선 비판입니다. 당내 인사들에 관해서 나경원 전 의원의 등판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의원님이 이제 세 판짜기로 가야지 돌려막기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아직 출마를 예. 하겠다고 선언하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출마설이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리고 어제 초선들의 도전이 가슴 뛰는 일이면 당의 변화를 위해서 저는 뒤에서 도와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나경원 의원 출마설 자체가 중진그룹의 인재풀이 고갈됐다는 그 반증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또 국민의힘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판짜기로 가는 것이 옳지 돌려막기로 가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비슷한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당 안에서 저희가 중진
으로 나서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당이 지금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전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그렇지만 당이 환골탈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로지 윤석열로 그것을 가름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온당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이 예. 지금 처절하게 변화하고 혁신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고요. 예.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 안에 가급적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저는 전당대회까지도 정권교체 그리고 대선 승리를 위한 한 길로 매진하는 축제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는 네. 아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그 김은혜 의원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윤 전 총장과 KTX 탄 인연까지 소환한다. 이게 이제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과 대구에서 같이 근무할 때 KTX 뭐 같이 바래다 주기도 하고 그랬다. 뭐 이런 말씀에 관한 그 겨냥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것까지 소환하면서 우리가 자체적인 동력이 없어져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이게. 사안에 대해서 사실 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논박을 하는 거는요. 사안의 본질과는 조금 동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윤 총장과 함께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또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대안이 무엇이냐는 찾는 그 열망까지 저희가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윤여정 선생님의 이제 오스카상 수상에서도 나왔던 논란이 있었었는데 예. 그게 오스카가 열광한 게 윤여정 선생님의 경륜이 녹아든 연기력이었죠. 예. 그리고 저는 여기서 나이나 지역에 따라서 우리 당 대표를 갈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모든 걸 떠나서 능력과 비전에 따라서 당 대표를 뽑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윤여정 선생님 말씀을 드렸던 건 그분이 연기를 오래 해서 상을 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참고로 윤여정 선생님은 이 젊어서부터 연기를 잘하셨어요. 그 20대 초반에 데뷔작 그 환여로 이미 총용 예. 영화상 여우조연상을 받으셨고요. 예. 예. 그래서 어떤 경험인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은 과반이 넘는데 국민의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많은 분들이 불투명하게 보시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경험을 강조하시는 분이 위기 타개책으로 윤석열을 내면 안 된다. 그것만 내놓으면 안 되고 그런 경험이라면 실패한 낡은 경험이다. 이런 식으로는 오스카상을 시키는 그 도가니로 만들 수 없고요. 지금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얼굴,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른바 이제 초선이나 재선그룹 또는 젊은 층이 당대표가 되면 기득권이랄지 주류 중진들에게 좀 휘둘리지 않을까. 당이 중심을 잡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사실은 저는 아까 초반에 예. 나이로 먼저 그거를 우선순위를 두거나 당대표를 뽑는 기준으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지혜나 또 그분들이 그동안에 어려운 당을 이끄셨을 때에 그동안에 가져왔던 축적된 경험은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분들께 곁에서 여쭙고 또 함께 당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너지로 내는 통합의 에너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제가 그동안에 연륜이나 경험을 말씀하시면 국민분들께서는 아마 당대표를 뽑을 때 한 3가지 정도 보실 것 같아요. 미래를 우리가 한번 이 사람에게 걸어볼 만하냐라는 네. 기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일을 맡겨도 될까라는 안정감도 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저 사람을 뽑으면 그런 믿음을 갖고 보실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런 리더십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다양한 시각에서 트레이닝 됐고 그런 안정감 측면에서는 조직 운영의 책임감에서는 제가 다른 동료보다는 조금 그분들도 속으로는 저건 김은혜가 낫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대하죠. 혹시 그 초선 의원들 간의 어떤 전략적 연대 네. 뭐 이런 것도 그 기획하고 있으십니까? 가능할까요? 컷오프 제도가 있죠, 지금. 네, 컷오프 제조가 있죠. 예. 그러면 4명이 뽑히는 건데 네.
그러면 컷오프에 올라갈 수 있게 네. 누구를 밀자. 그래서 서로 간에 좀 말씀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니 근데 이게 국민 앞에서 저희가 혁신 의지를 보이고 예. 당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이제 파문을 일으키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부터 저희가 단일화라고 하는 그런 정치 문법을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일단 국민들로부터 저희가 평가를 받고 또 이 바람이 돌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이번에 나선 취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랄까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워낙 기득권 지금 현재 당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당원들의 힘이 세잖아요. 기층 조직이. 그래서 당원이 70% 국민이 30% 이렇게 당대표를 선출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러면 그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선출 방식에 관해서는? 저는 예. 저희가 일단 선수로 나섰잖아요. 예. 나선 선수가 룰을 갖고 조정을 하자 이야기하는 건 예. 스스로에게도 당당하지 않고 않다. 네. 예. 저희가 국민들 앞에서도 이거는 저희가 오히려 초선이고 또 쇄신을 주장한다면 당신과 민심이 저는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혹시 저희가 설득할 부분이 있다면 제가요. 그리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끝까지 노력하면서 그분들께 혹시 우리에게 불리한 운동장이라 하더라도 예. 저는 그걸 돌파하고 가는 게 그게 저 같은 나름대로 쇄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혁신과 쇄신을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당대표가 되면 나는 이렇게 혁신이나 쇄신을 할 것 같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예.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혁신을 이야기해 왔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좀 구태의연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죠. 저는 핀포인트로 가고 싶습니다. 예. 특히 이제 당의 문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전의 보수의 경우에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사실 굶으시더라도 자식 새끼들을 먹여 살린다라는 그런 취지로 살아오셨었잖아요. 예. 저희가 미래가 있다면 저희 당 안에서도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도 들어오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진입 문턱이 너무 높았어요. 예. 그래서 그 진입 문턱을 낮추고 청년들에게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공천 할당을 하고 예. 그리고 당 안에 있는 청년들이 용기를 갖고 더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주고 총선에서 저희가 봤지만 퓨처 메이커라고 안 되는 곳에 그분들을 공천을 했거든요. 예. 그거는 방치하고 알아서 살아남으라라는 건 잔인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퓨처 메이커가 퓨처 브레이커가 되지 않도록 되는 곳으로 공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 안에서 위에서 내려 꽂는 문화가 아니라 아래서 상위 하달이 아닌 하위 상달이 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인적 쇄신을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예. 일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분들만으로 당직을 하게 되면 그 당직이 저희가 원내를 하거나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집중을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할 건 하고 못할 건 못하는 걸 철저히 분리해서 되는 게 좋은 게 좋은 되는 게 다 되는 그런 모호하게 가지 말자. 항상 원만하게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일이 정확하지 않고 명확하게 여당의 날을 세울 수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당 차원의 이번 선택도 저희가 무난하게 뽑으면 무난하게 저희가 대선에서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정치적 행보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7월 전에는 들어와야 된다. 국민의힘으로 제대로 대권에 도전하려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밖에서는 제3지대로 뭐 계속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아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떤 선택이든 우리가 윤석열 전 총장이나 다른 이제 신진 세력분들이 그러니까 대권을 원하는 분들이요. 예. 쳐다볼 만한 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쳐다볼 만한 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 들어오고 싶은 당이 돼야 된다. 우리가 짝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당이 되려면 예. 스스로가 매력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들어오는 시기는 물론 저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진입장벽을 낮춰서 모든 대선 주자들이 다 우리의 개방시키자. 정강 정책에 찬성한다면 예. 함께 들어와서 그리고 축제와 같은 그런 대선의 한 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들어오신다면 좋지만 아직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정치 참여 선언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그분의 입만 따라가면서 너울너울 춤을 춘 듯한 그런 행태는 당을 왜소하게 만드는 것이고 본말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바, 고쳐야 할 것, 그리고 스스로 자강해야 될 부분을 챙기면서 누가 들어오더라도 떳떳하게 그분들이 먼저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1분 정도 남아서 정치현안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네. 상임위 재배분 문제 남아있고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법사위원장은 꼭 다시 돌려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남아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요. 2008년에 저희 18대 국회가 출범할 당시에 야당의 민주당 의석이 81석이었거든요. 예. 근데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당이 소수 야당이라고 해서 이분들을 밀쳐내거나 무시하지 않고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 내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관례를 민주당이 지금 16년 만에 깨면서 사달이 일어난 거죠. 저는 협치를 할지 말지는 야당이 아니라 청와대 여당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굳이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여서 일방통행으로 가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물리적으로 막아낼 도리는 없죠. 예. 다만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라. 그리고 이거는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이 평가를 하면 그때 직접 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